안녕하세요. 하이웨이 합격연구소 이경부입니다. 오늘은 특목자사고 진학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가? 제가 다년간 입시를 경험해봤더니 입시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나한테 맞추어야 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나한테 맞추어야 합니다. 특목자사고 마찬가지로 남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나에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특목자사고를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가서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은 초, 중등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두 번째 영상이고요. 이전 영상이 있는데 고정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안 보시더라도 이것을 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영상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늘도 제가 입시 카페 들어가서 고등부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고3인데 9등급제에서 3.5인데 내신 3.5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이제 기말고사까지 앞두고 있는데 공부를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다와 같은 토로를 하시는데요. 이전 영상을 잘 보시고 잘 적용을 해보시면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언제든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진학 vs 준비, 이것이 뭐냐면 특목자사고 진학을 하는 것과 특목자사고 준비를 하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진학을 안 하더라도 준비를 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다라기보다는 이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상위권이 소수, 중위권과 중하위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상위권 학생들이 꽤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서든 상위 10%로 1등급 받는 게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중3 때 특히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5명 중 4명 합격이 뭔 말이냐면 저희는 사실은 대입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었었고 과거에 12월 8일쯤에 특목자사고 홍보를 살짝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때 등록하는 게 사실 대단한 거죠. 완전 막바지인데. 5명이 등록을 한 거 이거는 그러면 그 시기에 비해선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4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80%입니다. 제가 특목자사를 작년에 해봤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컨설턴트 중에 특목자사고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학원으로 오시기 전에 다른 학원에서 고입 컨설팅을 정말 잘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물론 노하우가 있고 그분들의 역량을 믿고 학원 시스템과 합쳐서 맞춰봤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에는 조금 더 홍보를 일찍 시작을 해서 5명보다는 좀 더 받고 저희가 많이 받을 생각이 없어요. 한 학교에 1명 정도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맡으면 어느 정도 합격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들끼리 경쟁시킬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특목자사의 정통한 학원이고요. 그래서 저도 특목자사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특목자사고 수준을 평균을 가정하겠습니다. 자사고 중에서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곳과 낮은 곳도 있잖아요. 근데 평균을 가정하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장점이 있습니다. 28학년도에 학종 확대가 되면서 특목자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좋은 분위기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죠. 그러나 대입을 생각한다면 핵심 조건은 상위 40%,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위 40%는 되어야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어떤 특목자사 관련 영상을 보면은 상위 몇 %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를 아주 정확하게 말하진 않는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딱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떠신가요? 특목자사고 학생 대부분은 학종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 상위 40%에 들었을 때의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상위권 대학이 특목자사고를 선호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상위 40%가 되었을 때 이것도 의미 있는 말이고 생기부를 잘 써주는 거 맞습니다. 28 입시에서 유리할 수도 있는데 언제?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상위 40%에 들었을 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 40%입니다. 지금까지 9등급제죠. 27학년도까지는. 5에서 9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무려 60%입니다. 그러면 어느 특목고든, 영재고는 뺄게요. 영재고는 꼴찌여도 이제 중앙대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어느 특목고든 일단은 60%는 대입에 불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내신 5등급대인 학생들이 국민대, 성신여대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저희 하이웨이에 등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국제고에서 5등급대라면 일반고를 갔으면 2등급 내지는 성향에 따라서 1등급도 가능하거든요. 내신 총 1등급대가 가능한데 어떡하다 국제고를 가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진학 시점에 본인의 미래를 알았을까? 당연히 몰랐겠죠. 5등급을 받을 줄 알았었더라면 아예 진학조차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 신중함이 필요하다. 제가 왜 40%를 기준으로 잡았냐면 중앙대, 이화여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특목자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진학 시점에서의 목표는 중앙대 이화여대보다 보통 높습니다. 뭐 서울대부터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최소 조건입니다. 자, 40%를 우리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진입 기준 5가지 체크 포인트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다 보시면 우리 아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올 거예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빨리 넘어갈게요. 독서 수학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고 중요하니까 충분한 독서가 있어야만 그 어렵다는 국어, 특히 뭐 수능 국어 더욱 그러하고요. 우리가 뭐 수능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뿐만 아니라 사실 국어는 전 과목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기가 쌓여 있어야 한다. 고정 댓글에 있는 1번 영상에서는 이 독서라고 하는 게 읽기 IQ를 키우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IQ가 높으면 아무래도 적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듯이 독서량이 좀 받쳐주어야만 특목자사고 가서도 해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학 선행 뭐 당연하죠. 심화까지 완성해야지만 그게 선행이 된 거고요.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심화까지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과고는 과학 포함, 물화생 2까지, 지학은 뭐 원 정도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2번, 자기주도 능력. 이것이 얼마큼 중요하냐. 초중등 때와 고2, 고3이 천지 차이예요. 아예 다른 게임입니다. 초중등 때는 학원과 가정의 역할이 9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 의지가 많지 않아도 학원에서 밀고 땡기고 가정에서 학부모님이 밀고 땡기면서 밀당을 하면 어느 정도 따라오고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1 때는 이 중간이니까 과도기를 좀 넘겨서 고2에 진입하는 순간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아이가 코끼리가 되어서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학원에서 아무리 밀당, 학부모님이 아무리 격려하고 푸시하고 혼내기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10%입니다. 이것은 일반고 기준인데 특목자사고는 더욱 심하죠. 왜? 자, 자기주도 능력이란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것도 큽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영어 선생님 두 분이 서로 반대가 되는 학습법을 얘기했을 때,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어느 과목이든 서로 반대가 되는 학습법을 얘기했을 때 학생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판단해야 되면 어차피 두 개를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나한테는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맞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저 선생님이 하는 말은 뭐 누군가한테는 맞는 말이겠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초중등 때 학원이나 가정에서만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다 보면은 자기주도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중학교 때는 옆에 끼고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기숙사죠. 관리가 안 된다. 집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학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학습 컨설팅 의뢰를 주시는데요. 저희가 학습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가능한데 어차피 주말밖에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한계가 있죠. 학생 본인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넘어갈게요. 멘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반고도 그렇지만 특목자사고는 더욱 그러합니다. 왜? 평균적으로 시험의 난도가 더 높다. 일반고보다는.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이 어려울수록 뭔가 타격이 올 수 있는 여지가 크죠. 그리고 요즘은 시험이 좀 쉬워지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원점수를 본다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그런 맥락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특목자사고에서도 조금 쉽게 내는 경향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댓글에 이런 게 달렸습니다. 자사고인데 한국사 99점이 1등급이고요. 94점이 2컷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삐끗하면 2등급 떨어지는 거고 하나 실수하면 3등급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3등급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치명적인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멘탈, 나는 평범했구나라는 거를 많이들 느낄 겁니다.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았었죠. 내가 다니던 학원에서는 에이스급이었었는데 여기 오니까 평범하구나라고 깨닫는, 그때 이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조금 하락세, 약간 실망하면서 실의에 빠집니다. 나는 공부 잘하는 걸로 나의 어떤 뭐 자신감과 자존심이 채워진 상태였는데 여기 오니까 평균도 안 되는 것 같고 실의에 빠지면서 공부를 더욱 안 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고, 또 반대쪽으로는 일단 수용을 해서 내가 오케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거 알겠어. 하지만 나는 여기서 나의 장점을 발휘하고 내가 성실함을 발휘하고 내가 집요함을 발휘하고 무엇이든 나의 강점을 발휘해서 어쨌든 최선의 결과를 내겠어라고 하는 용기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특목자사고에서는 이쪽에 가까운 학생이 가야 하고 실패에 대해서 내성이 없는 학생들은 가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전학생이 증가하면 상위권 학생이 전학 가는 게 아니라 하위권 학생이 전학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자동 하락. 물론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전학을 오면서 유입이 있겠죠.
근데 이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평균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상위권에 갈 확률도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서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부담은 있겠지만 페이스를 유지한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냐? 네, 지금 현재 초등이라면 너무 좋고요. 중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관점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도 이제 1번 영상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보시고요. 실패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때 빠른 회복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실패했기 때문에 성장한다. 인과관계예요. 우리가 성장해야죠. 어떤 결과를 내야죠.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죠? 실패하고 잠깐 좌절했다가 그 좌절을 느끼면서 내가 다시는 이 좌절을 곱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나의 어떤 메타인지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의 잘못된 점을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면 성장하죠. 우리가 시행착오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필수인데 초등 때 시행착오 좋잖아요. 초등 때 무엇을 못했다고 해서 대입에 엄청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전혀 아니죠, 사실은. 중등 때도 괜찮을 수 있고 그래서 실패 경험을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옆에서 부모님께서 괜찮다. 지금은 과정이다. 이 과정 속에서 너가 지금 요 순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아이는 이해합니다. 내가 지금 실패한 게 아니구나. 나 루저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열심히 하면 앞으로 무언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회복력이 크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 재조정. 목표를 좀 낮출 수도 있죠. 처음에 다들 서울대 생각하다 그 다음에 연구대 생각하다가 이제 점점 내려올 수 있죠. 재조정하더라도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어. 내 상황에서 여기 가면은 나는 최선을 다한 결과를 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학습 성향도 있습니다. 일반고 그리고 특목자사고에 유리한 학생들이 있어요. 쉬운 내신에 유리하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꼼꼼하게 따른다. 사고력이 높다기보다는 성실함이 강점이다. 시험이 좀 쉽게 나오면 약간 뭐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문항이 있어도 100점이 가능한 그런 학생이고 반대로 특목자사고 유리한 학생은 조금 더 어려운 시험에 유리합니다. 사고력이 뛰어나요. 특정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서 좀 더 챌린징하게 남들은 거기까지 안 가지만 나는 거기까지 간다. 그리고 무엇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실수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사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다시 말해 좀 뭐 머리가 좋은 걸 수도 있고 그 동네의 다른 학생들보다는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있든 학교에 있든 약간의 자만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난 이만큼 해도 돼, 난 대충 해도 돼, 난 빨리 해도 돼, 나는 벼락치기로 해도 돼, 뭐 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같아요. 또한 이제 창의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에 딱 몰입해서 집중하긴 하는데 그것이 수렴한다라기보다는 뭔가 아이디어가 발산하는 이렇게도 생각하는 저렇게도 생각 가능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학생들은 시험이 쉽든 어렵든 90점.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이 좀 쉽게 나왔을 때 100점은 잘 안 나와요. 실수도 있으니까. 97점. 시험이 갑자기 엄청 어렵게 나와서 다른 학생들은 평균 뭐 10점에서 20점이 떨어지는데 이 학생은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5점 정도 떨어져서 92에서 97. 시험이 어려워도 방어가 가능한. 이런 학생들이 이제 특목자사고에 조금 더 어려운 시험에 유리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1번에서 4번까지 성향이라든지 능력치를 봤고요. 저는 이제 5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본인의 진학 의지도 중요하다. 1번부터 4번까지 기준이 미충족이라도 학생 본인 의지가 뚜렷하면 저는 진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아이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어른이라고 하면 뭘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제 생각에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그것이 좋으면 내가 잘한 거고 잘못하면은 내가 책임진다. 더 어려운 어떤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서 누군가한테 떠넘기지 않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택은 원래 간단한 거다.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는데 확실하게 나은 게 있다면 그걸 택하라.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그거 택하면 돼요. 그런데 둘 중에 무엇이 좋은지 모르겠다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선택한 게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 내가 택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도대체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는 책임지기 싫어서 떠넘기고 싶어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뭐 그냥 바로 선택해라 이게 아니라 정보를 알아보긴 해야죠. 지금 이거를 보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최대한의 정보를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도 고민을 해보는데 너무 막 계속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서 회피할 필요는 없다. 자, 학생이 저 가고 싶어요. 꼴찌여도 해볼게요 라고 하면 저는 보낼 겁니다. 보내서 결과가 좋으면 너가 잘했다. 너가 선택했고 너가 이겨냈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야. 결과가 나빴어요. 그러면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그러니까 너 가서 잘 안 되더라도 너가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딸, 우리 아들 믿는다. 이러면서 보내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 언제까지 이제 끼고 있을 아이가 아니니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기준들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Q&A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질문 많이 나오는 거 2개만 볼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자사 준비는 할까요? 준비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동기부여 효과가 있죠. 중3 때 학생들이 더 놀고 싶어 해요. 당연하죠.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본 게임이니까 여기까지는 놀던 거 계속 놀자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특목자사 준비를 일단 하면 여기서도 공부를 더 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일반고를 가더라도 특목을 준비했다가 떨어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사실은 시험은 운도 작동하잖아요. 운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실력이 좋은데. 또한 이런 것도 요즘 많아서 특목에 붙었는데 안 간 학생들도 있고요. 학군지 출신인데 전략적으로 지역을 바꿔서 다른 지역으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받쳐주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학은 합격 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갑반고 진학. 학생들 기본적인 실력이 좋은 어떤 학군지에 있는 갑반고. 학군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입시 실적이 좋은 절대 비추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가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 선택을 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안 돼요. 왜? 이 8학년도에서는 내신, 생기부, 수능 요 3가지가 다 중요한데 1순위가 내신입니다. 내신을 잘 따두고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 좋은데요. 만약에 내신이 안 되는데 생기부 좋다 의미 없고 수능 좋다 너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100%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축소되었고 상위권에서는 특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재수라든 삼수라든 조금 더 하면서 본인의 목표가 높다면 그걸 위해서 1, 2년 더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구조가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아무리 아직까지 수능이 살아있다고 많이 떠들어도 불리해진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갑반고는 가급적이면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